잽에는 자신이 원하는 가상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잽 맵을 만드는 스페이스 에디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페이스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여러가지 템플릿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마음에 드는 템플릿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빈 맵에서 시작하기를 눌러 빈 곳에서 새롭게 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빈 맵에서 제작해 보겠습니다. 스페이스 이름을 입력하고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맵 제작에 사용할 툴을 알아봅시다. 툴들은 상단에 표시되며 기능 옆에 있는 숫자나 영어 대문자는 단축키를 의미합니다. 먼저 맵 크기를 조절합니다. 작은 정사각형 하나가 가로 세로 1을 의미합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512칸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맵의 크기를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맵 크기가 잘 적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가로, 세로가 표시됩니다. 도장, 지우개, 화살표, 스포이드 등의 도구의 기능을 알아봅시다. 도구들 옆에 있는 영어 숫자는 단축키임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러한 단축키를 활용하여 작업 속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도장은 각종 타일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타일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을 사용할 때에도 무언가 놓고자 한다면 도장에 놓아야 합니다. 다양한 바닥 타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공되는 타일을 클릭한 다음 바닥에 클릭하면 해당 타일이 생겨납니다. 지우개는 타일을 지울 때 사용합니다. 지우개를 선택하고 타일을 클릭하면 됩니다. 화살표는 화면을 이동할 때 사용합니다. 작업하고자 하는 곳의 위치를 조절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스포이드는 설치해둔 바닥, 벽, 오브젝트, 타일 효과 등을 복사할 때 사용합니다. 스포이드 상태에서 타일을 누르고 다시 도장을 누르면 스포이드 했던 타일이 생성됩니다. 오브젝트 설정도 조절할 수 있지만 오브젝트의 크기와 위치 값은 복사하지 않습니다. 도장의 크기를 조절하여 더 편하게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2배, 4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우개 상태에서 4배를 하니 빠르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사용 후 도장 크기는 1배로 돌려놓습니다. 바닥, 벽, 오브젝트, 상단 오브젝트, 타일 효과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바닥 도장을 활성화하면 오른쪽에 바닥 타일이 나타납니다. 원하는 타일을 선택하고 빈 타일을 클릭하면 바닥이 그려집니다. 다양한 타일을 조합하여 교실, 숲, 바닥, 해변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벽을 알아봅시다. 바닥과 동일하게 벽, 도장을 활성화하면 오른쪽에 벽 타일이 나타납니다. 벽 타일은 아바타가 통과할 수 없습니다. 원하는 벽 모양을 선택하고 그려봅시다. 지우고 싶다면 지우개를 선택하고 지우면 됩니다. 지우개 상태인데 바닥 타일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벽이 선택된 상태에서는 벽만 편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닥을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우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잘 확인하고 지워주세요. 오브젝트를 알아봅시다. 오브젝트는 다양한 물건들을 의미합니다. 오브젝트 도장을 활성화하면 오른쪽에 오브젝트가 나타납니다. 우선 에셋스토어를 방문해서 오브젝트를 가져와야 합니다. 에셋스토어를 클릭합니다. 다양한 맵, 오브젝트, 앱, 미니게임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브젝트 에셋 중에서 사용하고 싶은 에셋을 클릭합니다. 대부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퀄리티도 뛰어납니다. 오브젝트를 확인하고 구매 버튼을 누릅니다. 구매 완료 표시가 되면 앞으로 오브젝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금 구매한 오브젝트 세트가 오른쪽에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트 이름을 클릭하면 다양한 오브젝트가 나타납니다. 만들고자 하는 맵의 성격에 맞도록 오브젝트를 준비해 봅시다. 직접 설치해 보면서 공간을 꾸밉니다. 원하는 공간에 성격에 맞는 오브젝트를 가져와 설치해 보세요.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 원하는 곳에 클릭하면 설치가 됩니다. 오브젝트를 설치하면 흰색 톱니바퀴 아이콘이 생깁니다. 도장이 선택된 상태로 톱니바퀴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오브젝트 설정 창이 열립니다. 각종 효과들이 등장합니다. 하나씩 사용하면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이름 표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브젝트에 이름을 부여하는 기능입니다. 아바타가 오브젝트에 다가갔을 때 오브젝트의 이름이 표시되는 최소 거리를 설정합니다. 0이면 완전히 붙었을 때 표시됩니다. 칠판에 다가가 F키를 누르니 칠판이라는 이름이 표시되는군요. 말풍선 표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브젝트 위에 표시되는 말풍선 내용을 입력합니다. 효과가 활성화되는 최소 거리를 설정합니다. 말풍선이 자동으로 등장할지, F키를 눌렀을 때 등장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리 0, F키 누르기로 설정했더니 말풍선이 나옵니다. 새 탭으로 웹사이트 열기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브젝트에 접촉했을 때 새로운 창에서 웹사이트를 여는 기능입니다. 연결할 웹사이트 링크, 유튜브나 홈페이지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시계에 레고 학교 유튜브 주소를 넣었습니다. 잘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팝업으로 웹사이트 열기입니다. 이번에선 새 창이 아니라 제 안에서 팝업으로 외부 링크를 여는 방법입니다. 창의 크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소가 잘못되면 지금 영상처럼 재생되지 않으니 주소를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텍스트 팝업 기능입니다. 오브젝트에 다가가면 팝업으로 텍스트 창이 나오는 기능입니다. 팝업 창으로 책상과 의자라는 텍스트 팝업이 나옵니다. 다음은 이미지 팝업 기능입니다. 팝업될 이미지 파일을 미리 업로드합니다. VR 고글 사진을 넣고 거리 0, F키 실행을 선택했습니다. 비밀번호 입력 팝업 기능입니다. 비밀번호에 대한 설명이나 힌트를 입력합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이때 숫자, 한글, 영어, 대소문자를 구분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정답 입력 시 실행할 동작을 선택합니다. 오브젝트가 사라지기를 선택하면 맵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서 오브젝트가 사라집니다. 개인에게만 오브젝트 사라지기를 입력하면 정답을 입력한 사람에게서만 오브젝트가 사라집니다. 오브젝트 교체를 선택하면 미리 업로드한 이미지로 오브젝트가 교체됩니다. 비밀번호 실패 메시지를 선택하면 오답 시 나타날 팝업 창의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브젝트 설정을 마쳤습니다. 저장하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 봅시다. 오브젝트의 경우에는 크기와 위치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크기도 바꿔보고 위치도 바꿔봅니다. 크기를 바꾸면 화질이 떨어집니다. 원본, 크기가 바뀐 것, 위치가 바뀐 것 세 가지를 비교해 보세요. 상단 오브젝트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브젝트와 상단 오브젝트의 차이점은 한 가지뿐입니다.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해 똑같이 생긴 오브젝트와 상단 오브젝트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각각 말풍선의 오브젝트, 상단 오브젝트를 입력하여 구분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전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저장 후 플레이하며 둘의 차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브젝트는 아바타 아래에 그려집니다. 상단 오브젝트는 아바타 위에 그려집니다. 이 차이점을 활용하면 공간을 더 입체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타일 효과입니다. 타일 효과들을 하나씩 설치하며 익혀봅시다. 통과 불가를 설정하면 아바타가 이동하지 못하는 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 타일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스폰은 맵의 입구를 설치하는 기능입니다. 처음 맵에 들어왔을 때 아바타가 생겨나는 위치를 지정해주는 타일입니다. 지정 영역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정 영역은 타일에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후 포털을 활용하여 이동할 때 이 지정해둔 이름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지정 영역을 누르고 영역 이름을 정해줍니다. 이름을 여기라고 지정하고 타일의 크기를 가로, 세로, 2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노란색 바탕에 타일 이름이 표시됩니다. 포털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포털은 원하는 위치로 아바타를 이동시키는 기능입니다. 포털은 세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현재 맵의 지정 영역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방금 여기라는 지정 영역을 만들었으니 여기로 이동하는 포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동하고자 하는 지정 영역의 이름이 정확하게 같아야 합니다. 영역 아이디가 같은 아바타끼리 소통할 수 있는 비공개 공간을 만드는 기능입니다. 영역 아이디에 숫자를 넣습니다.
스포트라이트 기능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타일에 입장한 아바타는 모든 맵의 아바타에게 채팅, 음성, 영상 등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발표 공간에 입력하면 좋을 듯 합니다. 스포트라이트 타일을 너무 많이 설치하면 렉이 걸리니 필요한 만큼만 설치합니다. 유튜브 기능을 활용하면 유튜브 영상을 맵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넣고 너비와 높이를 지정하면 맵에 유튜브 영상이 나옵니다. 재생 방법의 경우 재생 버튼을 누를 수도 있고 바로 재생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기능은 상단에 영상 도움말을 제공하니 참고해 주십시오. 웹 링크 기능은 웹 링크를 맵에 설치하는 기능입니다. 팝업, 셋탭, 고정 영역 등 게시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배경음악 기능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바타가 활성거리 안에 들어오면 미리 업로드해둔 음악이 재생됩니다. 활성거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장 후 플레이하며 오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잽 에디터의 기본적인 기능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실습을 통해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셋스토어에서 얻는 맵들은 내가 원하는 맵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타일을 활용하여 직접 맵을 만들 수가 있는데 함께 해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은 색 타일이지만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활용하여 바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다와 땅의 경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벽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다와 백사장, 도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타일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맵을 만들어 보길 바랍니다. 오브젝트와 타일, 포털을 활용한 간단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해변 모양의 타일과 어울리는 오브젝트를 찾아보겠습니다. 텐트를 발견했습니다. 텐트가 있으니 텐트를 설치한 후 해변을 캠핑장이라고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캠핑장으로 안내하는 표지판도 수정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실제 지형을 바탕으로 한 맵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텐트 위로 아바타가 올라가면 안되니 통과 불가로 영역을 지정하겠습니다. 텐트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포탈은 노란색 오브젝트 위에 설치하겠습니다. 노란색 오브젝트에 오면 텐트 내부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맵 내 지정 영역으로 이동, 들어가기라고 이름을 붙인 후에 F키를 눌러서 들어가도록 설정했습니다. 이때 포털 이미지 숨김 버튼을 눌러서 포털 모양이 보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텐트 내부와 유사한 맵을 가져와 설치해 보았습니다. 포털 지정 영역 파일을 선택해서 아바타가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외부 텐트에서 안으로 들어오고 또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기능입니다. 텐트 내부에 마음에 드는 오브젝트를 설치하고 효과를 설정합니다. 아바타가 영역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통과 불가 타일을 설치합니다. 저장 후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멋진 잽 맵을 만들어 보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